반갑습니다. 거창사가 낚시꾼입니다. 이바천 올해 처음으로 제가 시도하는 터널 고추 재배를 하는 곳이고요. 여기도 또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틀 됐습니다. 5월 4일날 여기 이제 노지에다가 터널 재배를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심었습니다. 저희 지역은 날씨가 춥기도 하고 기후가 조금 다른 데보다도 좀 추워요. 그래서 조금 심는 시기가 조금 늦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5월 10일에 심었는데요. 올해는 조금 며칠 빠른 날에 오늘 심었습니다. 이 고추가 또 얼마나 날씨를 이겨내고 잘 자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심어놨으니까 또 열심히 잘 키워보도록 하고요. 터널 재배를 한 지가 한 20일 정도 되었는데요. 고추도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고추를 심고 나서 관주라든가 또 나중에 연면십이라든가 그리고 주비 이런 것도 대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추도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말씀드릴 게 뭐냐면, 터널 재배를 하게 되면 이제 만약에 병이 온다든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 약 방제는 또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기도 하고 여쭤보긴 했는데, 이게 이제 터널로 이렇게 지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병이 좀 안 온다고 가정하에 뭐 약을 안 쳐도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미리 고추를 심기 전에 이제 포토라든지 이런 데 약을 뿌려가지고 한다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는 안 했지만, 그래도 이제 고추가 뿌리 활착이 되고 그리고 신초가 자라게 되면 그 부드러운데 진딧물이 끼는 경우가 많아요. 터널 재배 말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터널 재배 한다 하더라도 벌레가 생기면 약방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구지포를 벗겨내고 약을 치고 다시 덮고, 요 일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또 나름대로 바쁜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약은 좀 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지금 저희 지역에 비가 오는 날도 있고 안 오는 날도 있고 막 적절하게 비가 오거든요. 구지포 같은 경우는 이게 빗물이라든가 바람이 통해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이 구지포가 젖으면서 그 빗물이 좀 약간 낮은 쪽으로 흘러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약을 타가지고 물조리개든지 아니면 약방제하는 그 분무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위쪽에만 이렇게 쫙 뿌려줬습니다. 그 뿌리는 이제 시기를 이렇게 해야 되나, 시간도 어떻게 했냐면요, 예를 들어서 날씨가 뭐 하루에 이제 비가 한 3시간 정도 온다고 가정하에 1시간 정도는 비를 맞춰요. 이게 구지포에 젖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뭐 비가 계속 내려도 되고 안 와도 잠깐 멈춰도 되고, 그때 약을 내가 탄 걸 갖다가 구지포 이쪽으로 쫙 뿌려줍니다. 진딧물 약을. 그러면서 비가 오는 수도 있고 비가 나중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빗물에 의해서 그 약이 싹 스며들어 가지고 고추에 맞는 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바로 이제 비닐 쪽에 맞는 데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주면 약이 고추에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진딧물 약을 타가지고 그렇게 뿌려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방 차원으로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을 해서 진딧물 약을 한번 살포했습니다. 그리고 고추를 좀 키우는 중에 연면시비로 뭐 질산 마그네슘이라든가 이런 영양제를 연면시비 주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질산 마그네슘을 아까 약 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물에다가 질산 마그네슘을 녹여 가지고 비 오는 시기에 맞춰 가지고 똑같이 물조리개로 위에 딱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비가 젖으니까 물조리개 주게 되면은 비닐에 떨어지는 물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질산 마그네슘을 고추가 좀 많이 컸을 때 뿌리는 양보다는 좀 반 정도 약하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00포기 터널 재배하는 곳에다 뿌려 주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주할 때, 그리고 연면시비할 때, 주비할 때 어떤 비료들을 쓰면 좋은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20일이 지난 터널 재배 안에 고추가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저는 지금 관주로 요소 비료,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요소 비료, 그 질소 성분이 좀 46%인가? 하여튼 좀 질소기가 많은 그런 비료를 녹여가지고 관주로 한번 해줬고요.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소 비료 같은 경우는 가스 피해가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 3일 전에 요소 비료를 녹여가지고 좀 가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타놨습니다. 타놨다가 관주를 해서 한번 주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해야 된 게 뭐냐면,
야라에서 나오는 질산칼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프에서 나오는 질산 마그네슘, 아까 제가 조리개에서 구지포 위에 바로 그냥 물 뿌리듯이 해서 연면 시비를 한번 주었고요. 여기는 또 야라에서 나오는 유니칼슘, 요거는 이제 나중에 추비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이 질산칼슘은 질소가 15.5%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칼슘이 26.5%가 들어있습니다. 고추를 키우다 보면은 이제 제일 필요한 게 질소 성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고추를 심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영양 생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추가 좀 빨리 자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질소 성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질소 성분이 있는 비료를 사용해서 간주라든지 나중에 이제 연민 시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주비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지금 터널 재배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간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소 비료도 했고 질산칼슘을 넣어서 영양 생장을 할 수 있도록 좀 빨리 클 수 있도록 질소 성분이 있는 비료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칼슘 같은 경우는 고추를 농사 짓다 보면은 칼슘 결핍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 칼슘 결핍 현상은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제 칼슘 결핍인지 알 수 있는데 그냥 보게 되면 뭐 약간 탄자병 같기도 하고 뭐 초보자들은 구별하기 힘든 그런 병이기도 해요. 그래서 고추는 칼슘 결핍 현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밭을 간다든가 할 때 이 칼슘이 들어있는 비료를 넣어서 해주는 게 좋고요. 칼슘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칼슘 결핍도 없지만은 생육 초기에는 세포복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면역력을 키워줍니다. 면역력 키워주면은 사람들 보면 이제 면역력 키우면 이제 병에 걸리는 것을 많이 예방해 주잖아요. 이런 고추도 마찬가지로 면역력을 키워주게 되면 나중 후반이라든지 계속 고추가 자라면서 병에 걸릴 확률들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생육 초기부터 칼슘 비료가 있는 그런 비료들을 관주라든지 나중에 뭐 연면 시비도 상관없으니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고추가 20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건강했을 때 관주하는 양하고 지금 생육 초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좀 적게 해서 관주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질산 마그네슘인데요. 아직 제가 뭐 본격적으로 연면 시비료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 올 때 이 양을 조금 적게 해가지고 부지포 위에 조리개로 해서 주었는데요. 이 질산 마그네슘도 질소 성분이 11%가 들어있기 때문에 고추는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분지가 생기면 그 분지에서 고추가 달리고 그 분지에서 또 가지가 생겨서 또 꽃이 피고 고추가 달리고 계속 성장을 해야 됩니다. 고추 수확할 때까지는. 그래서 질소 성분이 나중에 가면 갈수록 질소가 좀 약한 게 적게 들어간 게 좋고요. 계속 질소 성분이 있는 거는 좋아요. 저는 이 질산 마그네슘을 올해는 좀 연면 시비용으로 해서 계속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상황에 맞춰가면서 질산 마그네슘 녹여서 연면 시비로 계속 줄 겁니다. 이 마그네슘은 뭐냐면 생육 초기라든가 그래 되면 고추 잎이라든가 모든 작물이 이렇게 잎 자체가 부드러워요. 좀 두껍고 빳빳하셔야 되나? 그러니까 줄기도 마찬가지로 부드럽기 때문에 줄기라든가 잎이 부드러우면 병에 걸릴 확률들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그런 상대이기 때문에 이 질산 마그네슘이라는 걸 연면 시비로 해주게 되면 잎이 두꺼워집니다. 여러분들 광합성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고추는 이 잎에서 만들어진 영양분, 그러니까 햇빛을 보고 광합성에 만드는 영양분들이 뿌리로 가서 뿌리에서 그 영양분들이 뿌리 활착이 되면서 또 줄기를 통해서 열매 쪽 오고 돌고 돕니다. 잎을 튼튼하게 하고 줄기를 튼튼하게 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질산 마그네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추가 뿌리 활착이 좀 되면서 그 시기부터는 이제 질산 마그네슘을 조금 약하게 타서 적게 타서 연면 시비를 하면서 고추를 키울 거고요. 터널 재배하고 있는 이 고추 같은 경우는 부지포를 벗겨야 뭐 연면 시비도 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제 고추를 키울 건데요. 처음 하다 보니까 언제쯤 이 부지포를 벗게 되는지는 그 감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추가 크는 상태 그리고 날씨 그걸 봐가면서 부지포를 벗기고 연면 시비로 질산 마그네슘인가 해서 나중에 이제 고추를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아가지고 말이 길었습니다. 제가 죄송하고요. 빨리 이제 구주포에 있는 고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비료 치워내고요. 요쪽 편에 한번 좀 반 정도 걷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저는 이제 다는 확인을 못 하는데 끝쪽에
끝쪽에 조금씩 걷어가지고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고추가 잘 자라고 있는지, 뭐, 혹시라도 뭐 이상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제 떳떳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고추가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고요. 겨순도 지금 이 정도 자랐습니다. 그리고 분지는 한 4개 분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개 분지 정도 해서, 고추도 지금 이렇게, 이게 보이나? 아, 고추가 이렇게 달렸고요. 처음에 모종 가져왔을 때 꽃은 폈었는데, 고추가 달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대략 한 20일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자랐고요. 겨순을 보면은 지금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는 겨순이 이 정도 자랐고요. 여기는 좀 많이 자랐네, 겨순이. 제일 밑에 쪽에 있는 겨순. 근데 겨순도 지금 어찌 보면 따줘야 되는데, 구지풀을 씌워놨기 때문에 작업을 못해서, 일단 구지풀을 벗기기 전까지는 이 겨순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키우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겨순을 따가지고 고추를 이제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추 상태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맞게 크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올해 처음이라서 또 내년에 또 이렇게 90% 해서 농사 짓다 보면 경험이 쌓일 것 같고요. 고추 대공도 지금 이 정도로 굵어졌어요. 뭐 뿌리 활착은 다 되었고요. 크게 이제 병도 없이 또 날씨도 추웠는데 잘 자라는 것 같고, 그리고 며칠 전부터 계속 비가 내려가지고 또 고추가 크는 데는 많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딧물약하고 그리고 이제 질산 마그네슘을 위에 이제 조리개를 주기 때문에 고추가 크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병 같은 거 이런 거는 지금 봐도 새로운 순 진딧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이게 병이 있으면은 분명히 이런 데 문제가 생길 건데 새로 나온 신초 쪽에도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고추를 키를 좀 많이 키워야 돼서 지수 성분이 좀 있는 것들을 해서 영양 생장할 수 있도록 이것도 주고 저것도 많이 먹여가지고 뭐 좋은 거 많이 먹으면 빨리 안 크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해서 고추를 계속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90%를 벗겨서 한 20일 된 고추를 보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병은 없고 좀 잘 크는 것 같은데 키가 이 정도 되는 게 정상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키가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저희 지역에는 아직도 손이 시렵습니다. 손이 시릴 정도로 추운 날씨 속에서 고추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뭐 병만 없어도 되니까 일단은 한번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노지에 심은 고추도 잠깐 보여드릴 거요. 그리고 관주라든가 연면 시비로 어떤 비료를 사용하면 좋은지 그에 대해서 제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작년에 관주를 처음으로 시도해서 고추를 키웠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로 2년째 관주를 해서 고추를 키우는데요. 아직 관주에 대해서 양은 얼마나 해야 되는지, 시기는 어느 시기에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답이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비가 자주 온다든가 날씨 변화에 따라서 그게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달력에 표시를 다 해놓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요소 비료는 언제 했고, 그리고 질산 칼슘은 또 언제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위에다가 조리개로 질산 마그네슘이라든가 그리고 진딧물 약을 뿌려주었는데요. 그런 것도 체크를 다 해놨거든요. 오늘 영상은 관주 비료 그리고 앞으로 고추를 키울 때 어떤 비료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 시간에 노지고추하고 하늘고추 또 얼마나 잘 자라고 병 없이 잘 크고 있는지 또 어떤 거를 주었는지 그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 마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